차가운 수술방. 환자가 믿는 건 바로 의료진뿐. 그 절실함을 알기에 오늘도 환자들을 따스하게 또 꼼꼼히 살핀다. 오늘 하루 정형외과 김홍석 교수의 일상을 따라가 본다. 동이채 트지 않은 아침. 정형외과 김홍석 교수의 아침은 남들보다 더 빨리 시작된다. 오전 일정을 앞두고 벌써부터 분주한 연구실이다. 오늘 오전에는 수술이 2건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랩미팅, 오후 외래가 있습니다. 요새 고관절 수술 환자의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지금 좀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이 좀 움츠러들고 거동이 좀 어려우시다 보니까 넘어지시면서 골절되시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고관절 골절 수술 환자가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퇴행성 골관절염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또 고관절 수술 환자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환자가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얼굴도 잘 모르고 생면부지인 저와 우리 병원을 믿고 몸을 맡겨주신 환자분들인데요. 그런 환자분이 이제 차디찬 수술방에 이제 누워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수술 전 계획을 한 번 더 검토하게 되고, 그리고 환자의 안전, 그리고 환자에게 어떠한 것이 가장 최선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환자를 향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김홍석 교수의 하루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아침부터 수술 준비가 한창인 수술실. 사뭇 긴장된 분위기가 흐르는데 김홍석 교수도 서둘러 수술에 돌입한다. 방금 진행한 케이스는 7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양측 고관절에 퇴행성 골관절염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른쪽이 더 심한 상태이고요. 환자분은 약물 치료나 이런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걷는 게 계속 힘드셔가지고 수술을 결정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근육량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인공관절을 정확한 위치에 잘 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께는 로봇 보조 수술 인공고관절 전치환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로봇을 사용해서 수술을 했고 인공관절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공고관절의 합병증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공관절이 점차 발전하게 되면서 마모나 골용해나 아니면 인공관절이 흔들린다라는 이런 합병증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탈구라든지 다리 길이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현존하는 문제인 거고, 이 2가지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전에 CT를 촬영해서 3D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어떠한 위치에 인공관절이 정확하게 위치를 해야 탈구가 덜 발생한다, 혹은 이 환자의 척추와 고관절의 관계를 생각해서 가장 적절한 위치가 어딘지를 계산해 내주기 때문에 1도, 2도 이 차이를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길었던 수술을 마치고 잠깐 숨 돌릴 틈도 없이 김홍석 교수가 찾은 곳은 외래진료실. 환자 한 명 한 명을 면밀히 살피는 외래진료가 오늘도 이어진다. 먼 곳에서 발걸음한 환자들을 알기에 그 누구도 쉽게 돌려보낼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고관절 관련 질환 중 가장 많은 숫자는 대퇴골두 골괴사이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고관절에 퇴행성 골관절염이 있습니다. 먼저 대퇴골두 골괴사부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퇴골두로 향하는 혈액이 이제 적어지게 되면서 대퇴골두에 골괴사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30대에서 한 50대에 보통 호발하게 되고 보통 한 절반 이상에서는 양측에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위험 인자에는 과도한 음주라든지 아니면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사용이 있겠습니다.
골괴사가 발생하게 되면 처음에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걷는 것도 힘들어지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뼈의 붓기가 가라앉게 되면서 조금 통증이 적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괴사된 부분에 골두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또다시 걷는 게 어려워지고 통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퇴행성 골관절염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서양인에 비해서 1차성 퇴행성 골관절염의 비율은 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2차성 골관절염이 잘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비구 이형성증이 있겠고,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 그리고 유소년기의 고관절 질환 등 때문에 2차적으로 고관절에 퇴행성 골관절염 등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통증이 발생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고요. 진통제를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거나 혹은 외출이 어려울 정도로 이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은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때에는 이미 관절이 많이 망가진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수술적 치료 방법보다는 인공고관절 전치환수를 시행하게 됩니다. 고관절은 구조가 복잡하다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뼈만 보면은 그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닙니다. 동그랗게 생긴 대퇴골두를 접시처럼 생긴 비구가 이렇게 덮어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치환할 때는 안 좋아진 뼈와 연골을 제거해내고, 그리고 제거해낸 관절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관절을 집어넣게 됩니다. 총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에 들어가는 인공관절의 개수는 최소 4개 정도 됩니다. 고관절을 이루고 있는 허벅지뼈, 대퇴골에 들어가는 인공관절 하나, 골반 쪽에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인공관절 하나, 그리고 서로 맞물려서 움직임을 가지게 되는 베어링, 이렇게 총 최소 4개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인공관절의 크기와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이즈를 결정하고 위치를 보조하기 위해서 로봇 수술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집도의의 감각에 의존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로 보는 과정을 거쳐 적합한 인공관절 크기와 삽입 위치를 가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로봇이 도입되면서 특히 다리 길이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고관절 부위에서는 수술 전 설계를 할 때에도, 수술 중일 때에도 로봇의 정밀함이 매우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관절 상태를 육안이나 엑스레이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CT를 베이스로 하되 이 CT를 3D 시뮬레이션화 해서 1, 2mm 정도의 차이, 1, 2도 정도의 차이를 모니터를 보면서 교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봇이 도입된 이후에 수술 중 항상 촬영하던 이동형 엑스레이도 더 이상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로봇이 인공관절에 삽입된 위치를 수치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촬영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인데요. 로봇팔의 자동 제어 기술을 같이 해서 집도의의 감각과 더해 더욱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환자에게 어떻게 작용할까라는 걸 살펴보면은 한 번의 절삭으로 인해서 건강한 뼈를 최대한 보존할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연부 조직들을 손상에 대해 최소화할 수 있어서 아마도 이를 통해 환자의 통증이 감소하리라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로봇 수술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와 일정한 뼈 상태를 기반으로 정밀하게 계획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정렬이 어렵거나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로봇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관절의 변형이 심한 환자나 심한 골 결손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로봇 자체가 그 기준점을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자와 로봇 사이에 인식 간극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봇 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는 영상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나 감염이나 급성 외상처럼 응급실에서 긴급하게 수술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로봇보다는 숙련된 집도의가 직접 계획해서 수술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새 늦은 오후를 바라보는 시간.
외래 진료가 끝나자마자 김홍석 교수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환자들을 만나기 전 꼼꼼히 차트를 체크하는데 곧바로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을 살피기 위한 회진에 나선다. 자신에게 몸을 믿고 맡겨진 환자들이기에 직접 보고 경과를 살펴야 마음이 놓인다. 방금 회진 때 마지막으로 만나 뵀던 환자분이 이제 오늘 처음으로 수술하셨던 환자분인데요. 아까 보아하니 그렇게 통증도 많이 호소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거 보니까 수술 자체나 경과 자체는 지금 단기간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고 그러실 수 있는데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런 게 루틴인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바쁨 속에서도 수술 받고 치료 받고 좋아지시는 분들, 그다음에 걷지 못했는데 또 다시 걸어서 이제 너무 행복하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5시 좀 넘었는데요. 사실 오늘 진료 일정만 있었고 다른 것들은 하지를 못해서 이제 연구나 교육 관련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사실 대학 교수라는 것이 이제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랑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오늘 미처 못 챙긴 것들 좀 가서 추가로 좀 챙기고 퇴근할 생각입니다. 남들보다 시간이 2배는 빨랐던 것 같던 오늘. 김홍석 교수의 하루는 이렇게 저물어 간다. 다시 찾은 연구실. 아침을 열었던 곳에서 다시 환자들을 위한 연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김홍석 교수다.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에는 당연히 환자분이 좋아졌음을 느낄 때입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분 한 분이 계시는데요. 68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제 외래로 들어오실 때는 양쪽 고관절이 굉장히 많이 무너진 상태셔가지고 거의 휠체어에 의지하다시피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인공 고관절 전치환수를 시행하시고 목발이나 지팡이 없이 씩씩하게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저도 보람을 많이 느꼈고, 그 환자분께서도 제게 2번째 삶을 안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때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 한켠에 감동이었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을 수 있지만 평소에 바른 자세로 앉으려고 항상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관절이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관절을 생각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고, 그리고 근력을 잘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적절한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이 굳지 않게 유지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관절 관리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근데 이제 고관절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 자세들은 정해져 있는데요. 쪼그려 앉는다든지 아니면 푹신한 의자에 오래 앉는다든지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자세들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세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체중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걷게 해주는 관절이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면 한 3배에서 5배 정도 고관절에 더 하중이 가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체중이 늘어나지 않게 항상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관절 통증은 증상의 정도나 환자분의 연령, 생활 패턴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양합니다. 초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주사 치료 같은 보존적 요법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 생활 습관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 변형이 심하고 통증이 어느 정도 있어서 진통제 같은 약물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하는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수술의 정밀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로봇 보조 수술과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며, 의료진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끝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의 움직임을 되찾기 위한 노력.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의료진의 진심이 있습니다.
걷는다는 것, 누군가에겐 잃어버린 삶을 되찾는 행위, 그 무거운 사명을 위해 정형외과 김홍석 교수의 하루는 계속될 것이다.